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기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요. 빨간 펜, 파란 펜, 연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 별표로 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필기에 자주 출제되지 않아서 시험 직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파란색 별표로 표기를 해드리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 실기까지 가지 않아서 넘어가도 상관없는 문제는 파란색 삼각표로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요거는 최근에 또다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조금 수정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법 개정 강의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설업 제외하고요. 통신업을 보겠습니다. 자, 덜 위험한 업종이었다, 그죠?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투사석, 광업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에서 500명까지 한 명이고요. 500명이 넘어서면 2명 선임해야 합니다. 자, 위험이 적은 운수, 창고, 우편통신, 농업업, 그죠? 이렇게 좀 위험이 적은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에서 1000명까지가 한 명입니다. 1000명이 넘어서면 2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통신업이죠, 그죠? 자, 1000명까지가 한 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500명은 현재 한 명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1,500명인 운수업 했습니다. 운수업이 1000명까지 한 명이죠. 1,500이면 요거 2명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600명인 식료품 제조업인데요. 대부분의 제조업은 500명까지 한 명이에요. 600이니까 500 넘어졌다, 그죠? 2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은 최근 들어 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우선은 상시 근로자 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이 120억에서 800억까지가 한 명입니다, 그죠? 하지만 토목일 때는 150억부터 800억까지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800부터요. 플러스 700을 하겠습니다. 800에서 700을 더하면 150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700 하면 800에서 1500이죠. 1500까지가 2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700억을 또 할게요. 자, 1500에서 시작해서 700억 플러스 하니까 2200억까지가 3명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800억이에요. 2200에서 800 더하니까 3000억이잖아요. 4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00이 됩니다. 3000에서 900을 더하니까요. 3900이잖아요. 5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00억이 돼요. 3900에서 1000을 더하니까 4900까지가 6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100이 됩니다. 4900에서 1100을 더하니까 6000억이죠. 그죠? 7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200이 돼요. 6000에서 1200 더하니까 7200이다. 그죠? 8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00이 됩니다. 7200에서 1300 더하면 8500이죠. 그죠? 9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1400이 아니라 플러스 1500 돼요. 그죠? 8500에서 1500 더하니까 1조예요. 1조일 때 10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2000억 플러스 될 때마다 플러스 2000마다 한 명 추가됩니다. 추가. 이렇게 해서 2조가 이상 되잖아요. 2조 이상에서는 플러스 3000마다
한 명이 추가된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쫙 적어 보셔야 됩니다. 702번 더합니다. 그 다음에 800억, 900억, 1000억, 1100, 1200, 1300 하고요. 1400이 아니라 1500억. 1500을 더하면 1조 나와요. 10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1조가 넘을 때는 2000억이 플러스 될 때마다 한 명 추가되는데요. 그래서 2조가 넘어가잖아요. 3000명이 플러스 될 때마다 3000억이 플러스 될 때마다 한 명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은 쫙 한번 봐주시고요. 자, 도급 사업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공사 금액이 그죠 120억이 아니라 50억부터고요. 관계 수급인 포함했을 때는 50억부터고 관계 수급인만 했을 때는 100억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뀐 규정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는 그러면 공사 금액이 1000억인 건설업입니다. 그죠? 공사 금액이 800에서 1500까지가 2명이니까요. 1000억이면 요거 2명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의 변화는 없지만 규정이 변화되었는 거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그죠? 우리 건설안전에 특히나 잘 나오는데 안전관리자 선입이 최근 들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간색 별표 한 2개 붙일게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스의 제 연쇄 이론에서 작전적 에러로 정의한 것은 했습니다. 우선 아담스의 이론 순서는 반드시 실기 대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담스는 1단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죠? 1단계 관리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작전을 잘못 세웠다.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계획대로 해도 사고 난다. 작전적 에러. 3단계는 계획대로 실천을 잘못한 거예요.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사고가 나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천적 결함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이니는 선천적 결함 그랬죠. 자, 아담스는 가장 기본적인 게 관리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는 사고 직전의 직접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 단계니까 요거는 전술적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자나 감독자의 행동, 요거는 관리적인 거잖아요. 직접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2단계 작전적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전적 에러에 해당하는 건 하면 답은 4번 간접 원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우리 보호구 부분은 좀 알아주셔야 되죠. 그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화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 안전화는요. 자, 재료를 가지고 2가지 구분할게요. 가죽으로 된 가죽재 안전화, 고무로 된 고무재 안전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작업할 때는요. 정전기 안전화, 절연화, 무릎까지 올라오는 절연, 장화 이렇게 3가지가 전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 취급할 때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등을 보호해주는 발등 안전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걸 한번 찾아볼게요. 답은 1번에 경화 안전화는 없었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그죠? 천재지변 발생 직후에 기계설비의 수리, 그죠? 자, 수리 등을 행할 경우 또는 중대재해 발생 직후, 그죠? 이렇게 행하는 안전점검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나 고장나서 수리 후에 하는 점검을 특별점검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재해사를 연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과거에 사고 났던 사례를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죠? 과학적이고요.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면 좋고요. 주관적이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항상 객관적이라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성이 있어야 하고요.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그죠? 무죄운동 추진의 3대 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업장에서 무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죠.
그 다음은 중간에 있는 라인 관리자, 관리 감독자에 의해서 안전보건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직장에서 자주안전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소집단을 만들어서 자주적인 안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협의체 구성 해당되지 않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설안전에서는 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시험이 좀 나온다, 그죠?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죠? 지하 10m 이상 굴착이고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유가는 가축이 있을 때, 그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다. 그죠? 그리고 다음 항목에 리모델링 해체공사 들어가는데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 다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인데요. 여기에서 건설기계는 천공기, 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되고요. 항타기, 항발기, 타워, 크레인처럼 높이 올라가는 기계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다음 각호,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인데요. 비계는 31m 이상일 때입니다. 그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고요. 터널 지보공, 높이가 2m 이상 되는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데요.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15층 건축물의 리모델링, 지하 아까 10m 이상 굴착할 때였잖아요. 그죠? 항타기, 항발기 다 해당되죠. 근데 비계는 31m 이상인 게 해당되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은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재해율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년에 6건의 재해로 인하여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120일, 휴업일수가 68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하루에 9시간씩 1년에 290일 근무하고 있다. 근무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강도율 공식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강도율은 밑에는 총 근로하는 시간 수분에 재해가 강하다라는 건 일 못하고 쉬는 근로 손실일수죠. 근로 손실일수. 말도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붙이자. 이렇게 공식 암기했습니다. 그죠? 총 근로 시간수 계산하겠습니다. 근로자 수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9시간에 290일이다. 그죠? 주어진 조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근로손실일수가 120일이 있었고요. 플러스 휴업일수가 68일입니다. 자, 요때 출근 안 하는 세 날짜 그랬죠.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는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줘야 되는데요. 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300, 법적인 근로일수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90일 근무한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휴업일수 68일 곱하기 365분에 290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곱하기 1000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답은 0.67이 나오고요. 재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의 연쇄 관계상 재해의 발생 원인을
관리적인 면에서 분류한 것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일게요. 자, 뭐를 묻는지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리적인 면에서 분류했다라는 건 일단은 재해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데요. 재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잖아요. 직접 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불완전한 행동 또는 인적 원인, 사람이 잘못했는 거죠. 자, 예, 인적 원인이다라고 하고요. 네, 안 지워지네요. 예. 인적 원인이 되죠. 불완전한 상태 또는 물적 원인, 요 두 가지만 직접 원인이죠. 나머지 관리적인 면이다라는 건 간접 원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계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인적 원인, 이거는 직접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기술적, 교육적, 작업관리상 원인이 관리적인 면에서의 원인, 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별표 파란색으로 하시고 시험 직전에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그죠? 하비가 제시한 안전의 3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3위는 첫 번째 안전 교육할 때 에듀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기술할 때 엔지니어링, 세 번째 안전 독려할 때 인포스먼트 또는 안전 감독, 안전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닌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금지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금지 표시는요. 자, 동그라미에 이쪽으로 사선이 있다. 그죠? 요게 기본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모형은 무슨 색이었는가 하면 빨간색을 썼죠. 바탕 안에는 흰색이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 표지라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요 그림은 빨간색에 대한 보조색, 검정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예, 현재 답은 4번이 맞겠다. 그죠? 하지만 이건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참고에 있는 모든 표지의 색상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도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레인, 이동식은 제외합니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합니까? 했는데요. 설치한 날부터는 3년 이내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검사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예,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다. 그죠? 예.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습니다. 나머지죠.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 때 역시나 신규 등록하고 3년 이내 최초 검사 받고 그 다음부터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에서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그죠? 역시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건설 현장에 쓰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6개월마다 받고 나머지 모든 기계는 설치하고 3년 이내 최초,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안전하다라고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았다.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소규모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은 했습니다. 그죠? 라인형 또는 집계형. 요거는 소규모에 적합하죠. 스태프형은 중규모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인 스태프형은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설의 특징들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중에서 목표 설정 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위험예지훈련 4단계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1단계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을 파악하는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는 주변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그 중에 요인조사, 본질 추구,
핵심 요인이죠. 위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본질이다. 본질 추구가 되고요. 요인을 찾았기 때문에 3단계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4단계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마지막 합의 요약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네. 다음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문제가 있었네요. 네. 자, 목표 설정 단계. 목표 설정이라는 건 4단계죠. 행동 목표 설정이 되겠죠. 그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가장 위험한 것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가장 우수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하고 행동할 계획을 세운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합의 요약 또는 행동 목표 설정. 답은 2단계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타 관리 계획과 균형이 되어야 한다. 좋다, 그죠? 안전보건의 저해 요인을 확실히 파악해서 계획 세우면 좋겠죠.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낮은 수준 한다는 건 사고가 더 나도 되도록 한다. 말이 안 된다, 그죠?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잡아가야죠. 이게 틀렸고요. 경영층의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나타낼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죠. 다음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원인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현재 비계에서 마감 작업을 하던 중에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인물은 했습니다. 기인물은 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인데요. 만약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적으시면 돼요. 어떤 기계 작업했다면 기계 자체가 기인물 됩니다. 지금처럼 비계에서 작업했다 하면은 비계 작업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기인물은 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사망을 일으킨 머리가 부딪힌 부분이 해를 입힌 부분, 가해물 됩니다. 바닥에 부딪혔죠. 그래서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고 유용은 떨어졌다. 그죠? 사고 유용 떨어짐이 추락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요거를 떨어짐 요렇게 한글로 풀어서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기인물은 비계, 가해물은 바닥, 사고 유용은 추락.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입니다. 그죠?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에서 3단계 분석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하임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하임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부터 뽑자 그랬습니다. 1단계 안전 조직이죠. 안전 목표 설정하고 관리자 선임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굵직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을 발견하자. 그죠?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하고요. 현장 점검을 하고 사고 났던 거 조사하고 안전 진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작업을 찾았다면 3단계는 그 작업을 분석하자. 그죠? 분석해서 사고를 일으킨 원인과 경향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석해서 원인을 찾았으니까 시정 방법을 선정하죠. 잘못된 걸 개선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원리 5단계 중에 3단계 분석이죠. 요거는 위험한 작업을 분석하는 거죠.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위험을 확인한다. 2번에 현장 조사다. 3번에 사고 및 활동 기록 검토다. 4번에 기술의 개선이나 인사 조정이다. 그죠? 위험을 확인한다라는 건 2단계 사실의 발견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고나 활동 기록을 검토한다. 사고를 조사하는 것도 2단계 되겠잖아요. 기술의 개선이나 인사 조정. 이제 개선을 하는 건 4단계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단계 분석은 뭐냐면 이거 틀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고 났는 걸 조사하는 건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사고 나는 걸 조사해서 이 작업이 위험하구나 알았다. 그죠? 그 현장을 조사하는 건 3단계 분석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별표보다는 제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하면 이거 틀리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특이한 기출들은 그냥 기출에 주어진 것을 문제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깊게 생각하다 보면 또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 손실 비용에 있어서 직접 손실 비용이 아닌 것은 자주 출제되죠. 그죠? 자, 직접비는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지급되었다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이죠. 치료비, 그 다음에 휴업급여, 이렇게 급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있고 장례비, 장의비가 해당되었죠. 간접 비용은 기타 손실 비용입니다. 그죠? 직접 비용이 아닌 것은 생산 중단 손실 비용,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간서회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요. 자, 요 내용 또한 최근에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해설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평균의 2배 이상 증원, 이 부분 그대로입니다. 연간 제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증원합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이 아니라 2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요, 평균의 2배 이상, 평균 제율의 2배 이상일 때,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일 때, 요 두 개는 2다, 그죠? 중대재해하고 평균 제율 2배 이상일 때 증원한다 보시고요. 두 개는 3에 해당합니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하고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3개월 동안 일 못하거나 직업성 질병자 3명이면 교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 중대재해는 2건이다, 그죠? 증원이고요. 직업성 질병 3건,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사망재해자가 연간 1건 아니죠,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법이 바뀌면서 이것도 답이 됩니다.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되죠, 그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니까요. 현재 답은 2번, 3번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역시 시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주 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의 대표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는 보건관리자인데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대행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으면 산업보건의 들어갔고요. 해당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구인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속겠죠. 그죠? 그래서 아닌 사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해설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 21번 문제입니다. 자,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왔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에서 작업자의 수직적인 직무 권한을 확대합니다. 그죠?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직무 확충이다라는 건 과도한 분업화에 따르는 업무의 단조로움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무의 전문적 분할을 재편성해서 직무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직무 확충, 답은 3번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의에 대한 특성, 요거 자주 나오죠, 그죠? 자, 인간의 주의 집중하는 특성인데요.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할 수 없죠. 짧을 단이다. 그죠? 그래서 단속성 그랬습니다.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중복하여 집중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한다. 요거는 선택성을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주의와 반응의 목적은 대부분 서로 독립적이다. 요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도 자주 나오죠. 그죠? OJT입니다. 자,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하는 형태죠. 누가 하는가 하면 직속 상사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부하 직원에게 뭐를 교육했죠? 업무를 교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죠? 자, OJT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요거는 OJT의 특징이죠. 틀린 거 1번이네요. 상호 신뢰나 이해도가 높아져요. 업무를 교육하기 때문에 이해할 때까지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고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죠. 업무를 교육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내용입니다. 자, 이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유형이죠. 다음은 각기 다른 조직 형태 특성을 설명한 것인데요. 각 특징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연결한 것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중규모 형태 기업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요. 자, 요거는 매트릭스형 조직입니다. 평시에는 자기 부서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죠? 여러 다른 부서의 인원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걸 매트릭스형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이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조직에 비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는 조직인데요. 우리가 목적을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은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임시로 편성된 조직인데요. 특수한 프로젝트를 달성해서 그 목적을 지향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A는 매트릭스, B는 프로젝트 조직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자주 나오죠. 그죠? 적응 기제 중에 도피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도피 기제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나 자신을 짓누르는 억압, 과거로 역행하는 퇴행, 그 다음에 나 혼자 거부, 고립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백일몽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는 보상, 합리화, 승화, 동일시, 투사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도피 기제는 바로 고립,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자주 나오죠. 그죠? 토의식 교육 지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했습니다. 토의식은 발표를 시켜봐야 되죠. 그래서 바로 적용 단계죠. 하지만 강의식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강사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강의식에서는 제시, 설명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도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직원 6명의 선호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시오그램이 작성되었는데요. 부서의 집단 응집성 지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고요. 자, 실선은 선호 관계. 요 실선은 서로 선호하는 관계고요. 점선은 거부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응집성 지수는 가능한 선호 관계의 총수입니다. 분의 실제 상호 선호가 있었는 관계의 수예요. 그래서 6명이잖아요. 선호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총수는 6명이니까 6이 되겠죠. 근데 이게 N 요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6이고요. 6C2가 되겠습니다. 그죠? 분의 실제로 선호 관계가 있었는 건 점선이 있는 건 거부니까 선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 왔다 갔다 그죠? 실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제 성호 관계 4명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2분의 6에서 6을 한 개 빼면 돼요. 5잖아요. 그죠? 2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0.2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예. 처음으로 출제된 유형이다. 그죠? 다시 체크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28번.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약속해요. 그래서 부하를 동기화하려는 리더십은 했습니다. 이거 목표 달성하면 휴가 1달 주겠다. 그죠? 목표하고 보상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리더십을 1번의 교환적 리더십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나왔던 유형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어느 철강 회사의 고로 작업 라인에 근무하는 A씨의 작업 강도가 힘든 중작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에너지 대사율의 범위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아래 말은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죠?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입니다. 보통 작업, 중작업 2에서 4. 힘든 중작업은 4에서 7. 굉장히 힘든 초중작업은 7 이상이 됩니다. 현재는 힘이 든 중작업 그랬으니까요. 답은 3번에 4에서 7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관리감독자 훈련 중에 TWI는 일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선 관리감독자 TWI 교육 내용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작업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도해야 되잖아요. 작업 방법 기법, Job Method Training 할 때 JMT가 있었죠. 내가 이 작업 방법을 알았다면 지도해야 합니다. 그죠? Job Instruction Training 할 때 JI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도해야죠. Job 시너지가 아니라 Safety Training이죠. JST죠. 그죠?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부하를 통솔해야 합니다. Job Relation Training 할 때 JRT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맥그리거 XY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나쁜 걸 X라고 하죠. X 이론은 인간을 저차원의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yes,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Y로는 고차원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게으르다. 인간을 나쁘게 보는 X이론입니다. 인간은 남을 잘 속인다. X다. 그죠? 인간은 남에게 지배받기를 즐긴다. 역시나 X이론이죠. 인간은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적극적이고 자주적이다. Y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인간의 개인 행동이 아니고요. 인간이 집단을 이루다 보니 나타나는 사회행동을 물었습니다. 자, 이게 집단끼리 협력하죠. 때로는 대립하고 집단에서 도피하기도 하고요. 강제 타협하는 융합의 형태 이렇게 4가지가 사회행동 기본 형태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건 2번의 조직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요거 조금 혼돈되시면 파란색 별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에서 행하는데요. 언어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 언어학습이라는 건 진짜 발표해서 말로 하게 시켜보는 것이고요. 어떠한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데 적합한 것은 그죠? 해보는 게 제일 해결하기 좋죠. 그래서 실현법이 되겠습니다. 실현법은 실제처럼 장면을 만들어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언어학습도 되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게 된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사고 경향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경향성 이론은 성향설이라고도 한다. 그죠?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성향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소질적으로 성격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1번 개인의 성격보다는 특정 환경에 의해 훨씬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반대죠. 그죠? 특정한 환경보다는 개인의 성격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라고 말해야 경향성이죠. 1번이 틀렸네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사고를 더 잘 일으킨다. 맞죠? 그죠? 사고를 많이 내는 여러 명의 특성, 예, 그 사람의 성격을 측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두 시기 동안에 같은 사람의 사고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자주 나오죠, 그죠? 매슬로 욕구 단계 이론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몸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무리지어서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가급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죠.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는 존경의 욕구 똑같은 거고요. 이것만은 꼭 내가 이루고 싶다. 자아실현의 욕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재해 발생자를 상황성 누발자와 소질성 누발자로 나눌 때 상황성 누발자 재해 유발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상황성이라는 건 기회설이었죠. 기회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상황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아까 소질성 누발자는 성향설입니다. 그죠? 성향설. 예, 성격에서부터 예, 재해를 일으키는 소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지는 소심한 성격. 자, 그 다음에 도덕성 결여. 요거는 성향설이죠. 소질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심신에 근심이 있다. 또는 기계가 고장났다. 요거는 뭐죠? 예, 상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상황설, 기회설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37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원리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안 나왔던 거다, 그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에서 경험을 만들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성의 원리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경험을 반복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요겁니다. 계열성의 원리. 아무래도 같은 거를 계열성이 같은 걸 계속해서 해야 경험 쌓기 쉽잖아요. 경험의 요인들이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요. 통합성의 원리, 여러 학습 경험들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균형성의 원리, 학습 경험의 균형을 가지는 게 좋고요. 다양성의 원리는 학생들의 요구나 흥미나 능력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게 좋고요. 보편성의 원리는 건전한 민주 시민의 요소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저 민주 시민이 가져야 될 이러한 학습 경험이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가능성의 원리는 없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별 교육 요점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는 1단계는 머리에 넣는 지식교육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예, 지식교육은 작업에 관련된 취약점과 이에 대응하는 작업 방법을 알도록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 머리에 넣었다면 2단계는 손으로 하는 기능교육이죠. 기능교육은 표준 작업 방법대로 시범 보이고 해보게 하는 실습시키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죠. 태도 교육 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도 교육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고요. 가치관 형성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안전보건 교육하는 단계다. 그죠? 아닌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이네요. 평가 도구의 기본적인 기준이 아닌 거. 자, 실용적이라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좋죠. 습습도 아니죠. 그죠? 40번입니다. 부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출발해요. 자, 이거는 남들은 보면 틀렸다죠. 파란불이 바뀌어야 출발해야 되는데 노란불에서 곧 바뀌겠지 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틀렸다 하는데 나는 괜찮다, 억측스럽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억측 판단,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 41번 문제입니다.
FMEA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FMEA는 고장의 형태별 그 역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서식이 간단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논리성이 부족하고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고장이 날 때는 해석이 곤란하고, 자, 요거는 고장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죠. 인적 원인 분석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수명 주기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것은 했습니다. 시스템의 수명 주기 단계는 일단 첫 번째 머리로 고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해요. 이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다 정의를 하고요. 정의한 내용대로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한다. 그죠? 제조라는 건 생산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생산했다면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제 배치, 운용, 운전해 보고요. 마지막 폐기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폐기 단계가 없기 때문에 운전 단계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 중에서 조절 범위에서 수용하는 통상의 범위는 했습니다. 조절 범위는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다. 그죠? 그래서 최소치 설계는 5%의 작은 사람. 자, 최대치 설계는 95% 큰 사람 기준. 그래서 조절 범위는 5에서 95% 되겠습니다. 44번 최근에 잘 나오죠.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는데요.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실수했어요. 행동이 실수하는 게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립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미스테이크 착오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틀린 목표를 머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랩스 건망증이죠. 그죠? 어떤 행동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고요. 슬립 미끄러짐이죠. 요거는 해석은 똑바로 했지만 의도와 다른 행동에 실수를 하는 거고요. 바이올레이션 위반은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 따르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45번 음량 수준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일단 소리를 재는 건 소음이 있고 폰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듣는 소리 수준이 있죠. 인식 소음 수준 세 가지입니다. 룩스라는 건 밝기죠. 조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중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 제조업에서는요.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계율을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 배치 도면, 원재료나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 이런 게 들어가야 합니다.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서는 설치 장소 개요, 설비 도면 등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럼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공사 개요서죠. 요거는 건설 공사일 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 공사의 서류다. 그죠? 기계설비 배치 도면, 기계설비 개요, 그 다음에 원재료 제품 취급 제조 등 작업 방법 맞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자,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건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그죠?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하고 동작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를 사용할 때, 그죠? 동작을 필요 없는 동작 줄이자는 겁니다. 작업장을 배치할 때요. 중요한 것부터 사용하는 순서대로 가까이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구나 설비를 디자인할 때 사람이 힘을 덜 들이고 적게 움직이게 디자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요거는 오타네요. 동작 경제 3원칙은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세 가지죠. 3번이 틀렸습니다. 48번. 자,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를 6가지 단계로 구분할 때요. 첫 번째 단계는 했습니다. 체계 설계 또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는 목표하고요. 체계의 목표와 성능 명세. 이 체계가 어떠한 성능을 가져야 된다는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체계를 정의합니다.
기본 설계하고 계면 설계하고 촉진물 설계를 하고요. 마지막에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게 된다. 그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목표와 성능 명세를 결정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FT도에 사용되는 다음 게이트의 명칭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각형은 억제 게이트였죠. 그죠? 억제 게이트다라는 건, 자, 입력 사상이 출력 사상을 생성하기 전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생기려면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건으로 억제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출력이 있는 게 억제 게이트. 나머지도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0번 중요하네요. 그죠? FTA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 자,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모아놓은 건 컷이죠. 최소한의 컷이 미니멀 컷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집합, 대책을 모아놓은 건 패스였습니다. 그죠? 최소한의 패스는 미니멀 패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실기까지 중요한, 건설 안전에서는 또 시스템 쪽의 실기는 또 없으니까요. 자주 나오죠. 그죠? 다음에 각 단계를 결함수 분석법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FTA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정상사상, 고장을 선정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사고라면 추락이다. 추락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요거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사상의 재원인을 규명합니다. 추락의 원인은 안전대 착용 안 한 거다. 안전대도 있고 안전난간 불량일 때도 있고 발판 불량도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 다음은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추락과 예를 들어 관계가 이렇다. 이렇게 FT도 그리고요. 자, 마지막에 요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대책을 작성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맞게 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넘어갔는데요. 이 문제 파란색 별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변화될 때 신체 조절 작용이 아닌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추울 때는 피부 온도 내려가죠.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피부를 경유하는 혈액순환이 감소하죠. 추울 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세 가지가 다 맞을 때는 자, 이게 틀렸다가 됩니다. 직장 온도는 추운 환경에 처음에 노출되면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하여 직장의 온도가 약간 올라가요. 근데 계속해서 추운 환경 노출된다면 직장 온도는 나중에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려간다가 틀리는 게 되고요. 어떨 때는 내려간다가 맞다가 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나머지가 다 맞을 땐 이걸 틀렸다 하시고 나머지 중에 확실히 틀린 게 있을 때는 맞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시험 직전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부정맥지수, 근전도, 전멸융합 주파수, 뇌파도인데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정신적인 거에 대한 값을 측정하는 건데 근전도는 근육 활동도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맨머신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자, 안전하게 일하면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안전성 제고와 능률의 향상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5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6번 한 번씩 계산하는 거 나오죠. 그죠? 정광원으로부터 0.3m 떨어진 구면에 비추는 광량이 5루멘일 때 조도는 했습니다. 조도니는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거리의 제곱, 메타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분의 광도가 되면 돼요. 현재 0.3m가 나왔으니까 0.3의 제곱분의 5루멘이 광도다. 그죠? 계산하면 55.5 조도의 단위 룩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입니다.
염산을 취급하는 해 업체에서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적 평가 단계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들어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일단 정량적인 항목부터 볼게요. 정량적이다라는 건 양이다 그랬다, 그죠? 취급하는 물질이 많다, 적다, 용량이 크다, 적다, 온도와 압력이 높다, 낮다,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정량적인 거예요. 정성적은 성격이다 그랬죠. 입지 조건이나 공장 내 배치나 소방 설비나 공정기기, 수송 저장, 원재료, 중간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성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 정성적인 건 공장 내 배치가 좋다 나쁘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입니다. 음압 수준이 70dB, 1000Hz 폰치는 했습니다. 1폰이라는 건 1000Hz면서 1dB 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1000Hz 70dB이라면 70폼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9번 삼각형 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수명, 요 가용도를 주고 수명을 계산하시오 했는데요. 자, 요 밑에 공식을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수학적으로 이거 도저히 못 풀겠다 하시면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별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삼각형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죠? 나와도 항상 답이 현재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고 푸실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풀이보고 풀어보시고요. 난 너무 이거 계산에 이해 안 되고 시간 걸리겠다 하시는 분은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실기까지 중요하거나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직도 답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기억해 주시고요. 파란색 별표는 필기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출제되다 보니까 우리가 답을 놓칠 우려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시고 파란색 별표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